GNSS에 대한 대략적인 걸 봤으면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133페이지에 GNSS의 능력,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특징 보겠습니다. 자, 얘는 아까 위치를 알려주고 길, 시간, 그리고 기상 정보 등을 알려준다고 했죠. 그래서 그 기능을 하나로 합쳐서 PNT 기능이라고 하는데, P는 포지션, 위치를 알려준다. N은 내비게이션의 N, 항법, 길을 알려준다. 그리고 T는 뭐겠어? 타이밍, 시간을 제공해준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얘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P의 포지셔닝은 위치를 결정해준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알려주고, 내비게이션은 항법,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산, 사이클, 요트 등에서 길을 알려준다. 우리 등산할 때 네이버 지도 사용하기도 하고 길 찾을 때 구글 지도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길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내비게이션이고, 마지막 T의 타이밍은 시간을 제공하는데, 얘는 시간을 어떻게 제공하냐면 지구가 있고 이렇게 우주에 인공위성이 있으면 여기에 이 위성에 루비디움, 세슘, 수소를 합한 원자시계가 이 안에 들어있대. 이렇게 원자시계가 인공위성 안에 들어있어서 세 개의 시간을 하나로 단일화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전 세계 표준 시계가 GPS를 통해서 전 세계가 동일하게 시간을 측정하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시간을 제공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기상, 날씨도 알려준다고 했죠. 뭐를 이용하냐면 GNSS 또는 미국 걸로 보니까 GPS라고 볼게요. GPS에서 이렇게 수신을 보내.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 전송하죠. 그럼 가다가 우린 여기까지 가고 싶은데 중간에 이렇게 굴절이 되는 거야. 날씨나 상황 때문에. 그래서 전송파를 보냈는데 지구로 가다가 전리층이라는 층이 있어. 지구 바깥에. 여기서 이 신호가 교란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신호가 어떻게 교란되었는지 또는 날씨 정보까지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면 GNSS, GPS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날씨, 기상에 관계없이 24시간으로 위치, 길, 시간을 알려준다. 우리 네이버 지도 같은 거 밤에도 사용하고 비 와도 쓸 수 있죠. 그런 거 상관이 없고, 그리고 2번은 측정 가능. 평판 측량 같은 경우에는 평판을 세워두고 여기서 말뚝이 잘 보여야 되는데, GPS는 S는 신호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시통 관계없이 꼭 잘 보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막혀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통과 관계없이 상공, 하늘에서 위성 신호를 수신이 가능하면, 그냥 이 신호를 받을 수만 있으면 위치, 항법, 시간 알려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수신이 가능하면, 신호를 받는 게 가능하면. 대신에 신호를 받지 못하면 위치도 알려줄 수 없겠죠. 그 다음 3번, 3차원으로 공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거리가 아무리 멀어져도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다. 그리고 다양한 측량 기법을 사용하면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 이렇게 고급 기술이다 보니까 돈이 비쌀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계 자체는 돈이 비싸겠지만 여러분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 쓸 때 돈 내고 써요? 아니죠. 얘는 민간용으로 무료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GPS, GNSS에서 사용하는 지구 타원체 측지계는, 자, 앞에서 1단원에서 했었는데 기억나요? 우리나라는 GRS80이라는 기준 타원체를 사용하고 GPS 측량할 때만 뭐를 사용한다? 이걸 사용한다 했죠. 그래서 GNSS에서 사용하는 세계 측지계는 얘네 두 개를 다 사용을 해서 이거의 기준을 가지고 공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나 통신 기술과 복합해서 다양한 응용 분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지도를 제작하거나 건설, 별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얘는 크게 어려운 것보다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GPS, GNSS의 특징. 자, 그럼 이 GNSS 위성 측위 시스템이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 현재는 크게 3가지인데 앞으로 한 가지가 더 추가돼서 4가지로 볼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이 지구가 있고 인공위성은 우주에 있죠. 그래서 우주 부분으로 나누고 얘를 우리가 지구에서 신호를 받으면서 제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어 부문, 그리고 이걸 활용하는 사용자 부문이 있어요. 사용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되어서 개발하려고 하는 게 얘네를 보조해주는 보조 기능을 하나 더 넣어서 GNSS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는 크게 3가지고 앞으로 4가지까지 하나 더 추가돼서 발전될 거다. 자, 아까 선생님이 GNSS 이렇게 보면 좋다 했지. 인공위성. 그리고 얘를 보강하는 거. 그래서 인공위성은 우주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GNSS 구성하고 있는 것 첫 번째는 우주 부문에 있는 인공위성 자체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걸 지상에서, 지구에서 신호를 받으면서 제어하는 제어 부문, 지상 제어국. 세 번째는 그걸 이용하는 응용 분야를 얘기해서 총 3가지예요. 우주, 제어, 이용자. 근데 하나 더 추가된다 했지. 뭐? 걔를 보조해주는 보강 시스템. 아까 보조 시스템 2개 있다 했어. 스바스, 쥐바스.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나온 4번째 부문이 GPS, SIS라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부문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얘도 하나 봐주세요. 이렇게 GPS가 크게 4가지 또는 3가지로 구성을 하는데 하나씩 좀 자세하게 보면 첫 번째 우주 부문 보겠습니다. 자, 우주 부문은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지구를 주위로 돌아가는 인공위성들, 우주에 있다고 해서 우주 부문이겠죠. 근데 얘가 여러분 선생님 계속 그림을 한 개만 그렸지만 한 개가 아니에요. 하나씩 읽어보면 GPS 위성, 이거는 지금 GNSS 중에서도 우리 교과서는 GPS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GPS 위성의 주요한 부분은 신호를 보내는 거, 송신, 받는 거, 수신, 그리고 안에 시계가 있다 했죠. 그리고 태양빛을 받는 태양 전지 판넬, 그리고 궤도 수정 장치. 궤도라는 건 인공위성이 움직이는 길이야. 인공위성이 움직이는 길. 인공위성이 자기 맘대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길이 있어요. 그걸 궤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만약에 인공위성이 궤도를 잘못 돌면 수정을 해야겠지. 그래서 그걸 수정해주는 궤도 수정 장치. 이렇게 위성 안에는 크게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자, 그럼 얘네가 지구 주위를 돌 때 어떻게 도는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지구 타원체를 기준으로 지구에서 약 높이 이렇게 2200km 떨어진 거예요. 이거 숫자 알아둬야 돼. 지구로부터 약 고도가 2200km인 궤도, 그러니까 2200km를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야. 또는 이쪽으로도 돌고 이쪽으로도 돌고 이렇게. 그래서 위성의 고도는 약 2200km고 얘네가 이렇게 궤도를 돌 때 네모 모양으로 도냐 세모 모양으로 도냐 이게 아니라 원 모양으로 궤도 길을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네 이런 거 하나씩 다 말 알아둬야 돼. 그리고 얘네가 돌아다닐 때는 돌아다니는 속도가 약 1초에 4km씩 해서 총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데 얼마나 걸리냐? 약 11시간 58분 정도, 약 12시간 정도를 주기로 돌아다녀요. 이해됐어요? 위성 한 대가 지구로부터 2200km 떨어진
고도 2200km를 원모양의 궤도로 돌아다니는데 그때 속도가 이만큼. 그래서 한 바퀴 한 궤도를 돌 때 시간이 이만큼. 근데 그게 한 대만 있는 건 아니겠죠?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있어? 최소 24대 이상 있대.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든 GPS는 이렇게 24대 이상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24대들이 돌아다니면서 부딪히면 안 되잖아. 그쵸? 부딪히면 안 되고 궤도가 겹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해줬어. 궤도는 6개를 만들어라. 길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궤도를 6개를 만들고 그 하나의 길에다가 위성을 4대 이상 배치합니다. 그럼 얘 4개, 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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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하면 총 6, 4, 24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 궤도에, 왜냐하면 하나의 궤도를 위성이 한 개만 돌아다니면 얘만으로 충분해? 더 많이 하면은 더 정확한 값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궤도에 4대 이상의 위성을 배치를 한다. 그러면 이 위성들이 서로 부딪히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궤도 위성이 지나다니는 길 사이의 각도는 60도예요. 왜? 원이 총 360도인데 6개니까 하나당 66, 36 해서 궤도 사이의 각도는 60도. 그리고 하나의 궤도에 위성이 4개 이상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궤도랑 지구의 적도가 이루는 각도는 55도다. 궤도와 적도가 이루는 각도 55도고 이걸 다른 말로 궤도 경사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성 및 위성 궤도와 배치는 하늘 상공이 열려있는 경우에 지구 어느 장소에서나 항상 4대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신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조금 보기 쉽게 여러분 정리를 해서 좀 다시 해보면 GPS의 궤도 모양은 무슨 모양? 원이라고 했죠. 세모도 아니고 타원도 아니고 원 궤도로 돌아다니고 궤도의 수, 이 길 몇 개라고? 6개. 그리고 전체 위성 수는 24대 이상. 왜? 하나의 궤도에 4대 이상 돌아다니라고 했지. 그럼 6, 4, 24가 나오는 거고 그게 전체 위성수예요. 그리고 궤도 경사각, 궤도면과 적도가 이루는 궤도 경사각은 55도. 그리고 궤도끼리의 각, 궤도 부딪히면 안 되니까 이거는 60도. 그리고 궤도 높이는 지구에서 약 몇 킬로? 2200km. 그리고 사용하는 좌표계는 WGS84다.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고 보면은 이 표가 잠깐 이해가 될 거야. GPS에서 아까 활동하는 위성수가 최소 24대 이상이어야 된다 했는데 더 만들었어. 32대. 그리고 궤도 수가 6개. 그리고 위성 궤도 평균 지구가 있고 그 주위를 돌아다니는 위성 사이의 거리가 2200km라 했죠. 다 약 비슷하지? 응? 그리고 얘가 한 바퀴 궤도를 돌 때 주기가 약 12시간이라고 했었고 이런 얘기였어요. 이게 다. 근데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걸 봐야겠죠. 응?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제어 부문까지 해보고. 자, 그래서
GNSS의 구성 요소는 크게 우주, 제어, 그걸 이용하는 이용자 이렇게 있었는데 우주 부문에서 알아야 되는 건 고도, 속도, 주기, 궤도 간 각도 60도 그게 6개 있다 이런 거 보셔야 된다 했고, 자, 제어 부문 볼게요. 제어 부문은 지구 위의 땅에서 GPS 신호를 받아서 제어하는 거야. 그래서 WGS-84 타원체 상에 좌표들이 정확한 위치에다가 이 GPS의 신호를 받고 얘를 또 반대로 감시할 수 있는 감시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위성을 추적하는 게 5개 있어. 그거 외에 11개의 위성을 감시하는 기지점들이 있다. 11개의 위성을 감시하는데 얘는 왜 감시하냐면 위성이 제대로 된 궤도를 돌아다녀야 되는데 얘가 여길 가야 되는데 다른 위성의 길을 갔어. 그러면 알려줘야겠지. 그래서 GPS 위성을 상시 추적해서 궤도 정보를 해석해가지고 얘가 그럼 이제 다시 어디로 가겠다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는 게 바로 제어 부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제어 부문은 말 그대로 GPS를 제어하는데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추적하고 감시해서 궤도의 정보 그리고 GPS를 추적해서 예측해가지고 정보를 위성에 보내주는 거예요. 위성에서 전파를 받기도 하지만 여기서 얘한테 보내기도 해. 야, 너 지금 길 잘못 들었어. 이런 거. 그래서 11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된 제일 큰 제어국은 미국 콜로라도 주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자, 아무튼 자, 그리고 제어 부문 말고 그걸 이용하는 이용자 부문이 있다 했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GNSS가 활용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GNSS의 신호를 받아서 이용하는 전체 응용 분야로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어요. 보면 이해될 거야. 자, 첫 번째, 우주에서 응용한다. 위성이 GPS, 글로나스 이런 막 유명한 거 있지. 미국, 러시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작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저 낮은 고도로 돌아다니는 위성의 궤도를 추적하고 도킹 따라다니는 거. 그리고 우주의 지금 현재 기상 상태가 교란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우주에서 활용되는 분야를 우주 응용 분야라고 하고, 민간 응용은 민간에서 사용하는 거야. 선박, 배의 길을 알려주고, 해양 작업할 때 위치를 결정해주고, 물고기 잡는 배에서 위치도 알려주고 이런 거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측량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시민, 우리가 사용하는 거, 차량에서 내비게이션, 날씨도 알 수 있고 이런 거 네이버 지도 같은 거. 그리고 시각을 알려준다. 왜? 인공위성에 뭐가 들어있다 했어? 원자시계가 들어있다 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도 한번 읽어보면 GPS가 예전에 처음에 어디에서 많이 썼다고? 군사적으로 썼다 했죠. 근데 민간에 활용되면서 1993년 IAG로부터 인증된 국제기구가 출범이 됐대. 그리고 미국의 제어 부문과는 별도로 440개의 GNSS를 관측하는 자료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인공위성의 궤도, 정보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관측소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민간에 많이 널리 전파가 됐다라는 거지. 얘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원래 GNSS의 구성이 크게 3가지라 했지. 우주, 제어, 이용자. 근데 여기에 추가로 그거를 도와주고 보강하는
GNSS, SIS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얘네의 정확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보강해주고 보정해주는 보정 신호를 보내주는 부문으로 크게 S바스랑 G바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뒤에서도 나올 거니까 일단 종류만 한 번씩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GNSS 구성 요소는 크게 우주, 제어, 이용자 부문에 이렇게 보조하는 S바스, G바스까지 있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GNSS 위성을 이용해서 위치를 구하기 위해 최소 필요한 위성수 하나의 궤도당 몇 개 필요하다 했지? 4대. 그래서 2번입니다. 이런 얘기고, 자, GNSS 위성 시스템으로 틀린 거, GPS 미국 거, 그리고 이거는 일본 거예요. 그리고 얘는 갈릴레오가 어디 거라고 했어? 유럽 거라고 했죠. GSIS는 없어요. 그런 거는.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봐두면 좋고, 자, GPS가 사용하고 있는 세계 측지계는 1번이라 했죠. 자, GPS가 사용하는 좌표계 WGS84라고 했고, 자, 13번 GPS의 특징으로 옳은 거. 낮에만 사용할 수 있다? 아니죠. 그리고 시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꼭 보여야 돼요? 안 보여도 신호만 수신할 수 있으면 돼. 자, 그리고 거리에 비해 정확도가 낮다? 아니고. 지구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얘기해 줄게요. 지구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 다 사용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도 신호를 받지 못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지. 예를 들면 여러분 막 산꼭대기나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전화 안 터지거나 그런 거 안 되잖아. 그런 거는 신호를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지구 어느 곳에서나가 아니라 신호를 받는 모든 곳에서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지구 어느 곳에서나라는 말은 틀린 얘기예요. 4번. 그리고 14번. GPS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3차원 측량할 수 있고 극지방을 제외한 어느 곳에서나 전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말은 여기에 이렇게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려면 뭐가 포함돼야 되냐면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돼. 답은 틀린 건 2번이고 하루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맞고 거리에 비해 정확도가 높다 맞죠? 15번 특징이 아닌 거 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다 맞고 얘도 또 나왔네. 이건 지금 문제가 이상한 거야. 아까 여기 앞에 문제에서는 이게 틀렸다고 해놓고 여기서는 맞았다고 했는데 얘는 좀 틀린 문제니까 일단 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자 GPS의 구성 볼게요. 뭐뭐 있다 했지? 우주, 제어, 이용자. 그래서 틀린 거래. 뭐? 제어 부분에 대한 걸로 틀린 거. 1번. 제어 부분은 매일같이 관리한다. 맞죠?
2번 위성을 추적한다. 아까 추적한다 했고 3번 위성의 각종 정보를 갱신하고 앞으로 어떨지 예측한다. 맞고 GPS의 수신기, 안테나, 자료 처리, 소프트웨어 등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거는 제어 부분이 아니라 이용자 부분이에요. 자, GPS를 이용하려면 그 신호를 받아야겠지. 그 신호를 받는 수신기, 안테나, 그리고 그 자료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들을 가지고 있는 건 제어 부분이 아니라 이용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37번 GPS 3대 구성으로 틀린 거. 2번. 아, 이제부터 나왔다. GPS 측량에서 고도는 약 몇이래요? 2200km라 했지. 지구가 이렇게 있고 위성까지 높이 2200km. 그리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6개의 궤도가 6개의 궤도들이 서로 이루는 각도는 66에 360 해서 2번. GPS 구성 요소가 아닌 거. 우주, 제어, 사용자, 해석 부분은 아닙니다. 자, GPS 측량에서 위성은 궤도가 약 6개 정도 있는데 하나의 궤도에 최소 몇 개의 위성이 있어야 된다? 4대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능사 문제도 한번 풀어봤고 기출 문제가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서 풀어볼까요? 자, 2017년에 한번 나왔었네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 GPS 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GPS와 유사한 위치 결정 체계로 글로나스랑 갈릴레오가 있다. 글로나스가 어디 거라고? 러시아. 갈릴레오가 유럽. 맞죠? 아, 여기 나머지는 안 배워서 좀 풀 수가 없겠네. 얘는 뒤에 내용까지 다 배우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내용 부분들은 꼭 같이 보고 기능사 문제도 좀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한번 나왔네. 맨 처음에 2015년에 GPS와 같은 GNSS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3차원으로 가능하다. 맞고 2번 두 측점 간에 서로 잘 보여야 된다. 꼭 잘 보이지 않아도 신호만 주고 받을 수 있으면 된다고 했죠. 2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24시간 사용할 수 있고 4번 민간용은 경제적 부담이 없다. 아까 우리가 사용하는 네이버 지도 같은 거 돈 안 든다 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 거는 지금 GPS의 이젠 GNSS라고 부를게요. 이거의 특징과 특징, 구성 요소, 이용자, 우주, 제어 부문 이렇게 그리고 각각의 중요한 특징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